그럼 백화점 한번 가보세요. 소비 심리도 떨어지고 뭐 고용도 안 된다 하는데 백화점 가면 사람 북적이지 않나요? 경제는 성장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성장의 열매가 모두에게 고루 가는 건 아니잖아요. 힘든 사람들은 더 힘든 과정 가운데 있고, 잘 버는 사람들은 더 잘 버는 양극화는 조금 심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상황을 갖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뼈아대 고용성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경제 이야기입니다. 이슈 따라잡기에서 경제 이야기를 간간히 할 계획인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경제는 여러분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또 여러 가지 사회 돌아가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팩트나 혹은 큰 그림 정도는 그리고 있어야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들에 휘둘리지 않고 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앞으로 할 계획에 좀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좀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이야기는 자주 이제 할 생각인데요. 대신 제가 비즈니스나 또 인생에 대한 이야기나 그리고 교육, 독서, 공부 이런 쪽 분야는 제가 나름대로 지금 비즈니스 현업에 있고 또 그런 분야들은 제가 공부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제 의견도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경제는 제가 현업에 있지도 않고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 의견보다는 전문가들의 의견, 제가 이제 판단했을 때 좋은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잘 모아서 여러분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경제 이야기의 제목은 경제 위기, 고용 불안이라는데 백화점 매출이 늘어난 이유입니다. 제가 이제 관련된 보고서들을 읽으면서 이 내용이 지금 현재 우리가 경제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현재 우리 흐름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오늘이 9월 12일인데 제가 방송한 날짜요. 오늘 이제 고용 통계가 나왔는데 취업자 수 증가가 전년 동월 대비 3,000명 정도에 그쳤습니다. 예. 저번 달 통계는 이제 5,000명에 그쳤고요. 이거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보통 30만 명 늘고 10만 명 늘었으면 되게 둔화됐다 얘기하거든요. 몇천 명 단위는 좀 심각하고요. 또 이번 달은 좀 더 안 좋은 게 고용률도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고용 불안에 대한 그 어떤 사람들의 심리가 되게 좀 고조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백화점 한번 가보세요. 소비 심리도 떨어지고 고용도 안 된다 하는데 백화점 가면 사람 북적이지 않나요? 그 명품점 한번 가보세요. 백화점의 명품. 예. 흥미롭게도 최근 통계를 보면 모든 어떤 소매 채널의 그 실적이 부진했는데 백화점만 늘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어떤 명품이나 가전제품 이런 게 많이 팔렸거든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일까? 백화점 매출은요 되게 경기에 민감한 지표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으면 매출이 올라가고 경기가 안 좋으면 매출이 떨어지고. 근데 경제 위기다, 고용이 불안하다 하는데 왜 백화점 매출은 올라가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이제 양극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항상 생각하실 게 우리가 GDP 성장률, 우리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그 얘기 뭐냐면 우리가 항상 어떻게든 돈은 벌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성장의 열매가 모두에게 고루 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런 백화점이나 이런 데 이제 매출이 늘기 위해서는 이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많이 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득 지표를 보면은 이제 5분위는 소득 상위 20%를 얘기하고요. 1분위는 소득 하위 20%를 얘기합니다. 소득 하위 20%는 전년 동월 대비 소득이 마이너스 약 10%, 아니 마이너스 7% 정도 됐습니다. 마이너스 7% 정도 줄어들었고요. 대신 소득 상위 20% 5분위는 소득이 약 10% 늘었습니다. 이제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가 있어요. 이제 3분위 정도를 이제 중산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보면은 1분위, 2분위, 3분위, 1분위, 2분위, 최하위 20%, 그 다음 20%는 소득이 이제 줄었습니다. 이제 3분위는 거의 비슷하고요. 4분위는 늘었고요. 고소득층의 돈이 더 늘었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5분위는 더 많이 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경제가 성장하고 있고 우리 소득이 지금 전체 평균 소득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통계를 보면은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원래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더 많이 벌고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거의 소득이 늘지 않거나 마이너스에 있다. 이 5년을 보면은요, 5년 동안에 5분위, 그러니까 상위 20%죠. 5분위는 소득이 약 14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5년 동안 평균적으로 평균을 때렸을 때 140만원 정도 약 늘었는데, 1분위, 하위 20%는 3만원 늘었습니다. 3만원. 5년 동안.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약간 유출할 수 있겠죠. 왜 백화점의 매출이 좋은지. 지금 경제 위기다, 고용 불황이다 하는데,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에 특히 명품이나 해외 상품이나 또 가전제품의 소비는 줄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또 하나, 고용이 안 좋은데 실제로 고용도 이제 세분화 보면은 자영업, 임시직, 일용직이 그런 고용이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 마이너스 20만, 평균적으로 올해 1월부터 8월 평균을 내면 한 20만, 마이너스 20만 이상 줄었습니다. 대신 상용 근로자, 우리가 보통 정규직이라고 얘기하는 상용 근로자는 1월부터 8월까지 월 평균 한 30만, 35만, 30만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통과와 연결이 좀 됐겠죠? 그러니까 질 좋은 직장은 늘었지만 조금 불안한 또 소득이 낮은 그러한 일자리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영업도 조금 힘들어졌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소비 심리는 줄어들었는데 정규직은 많이 늘었다는 상황들. 그러니까 우리가 5분위에 소득이 늘고 또 대신 1분위에 소득은 줄고, 그리고 임시직, 일용직 같은 경우는 직장 고용이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고, 그리고 상용 정규직 많아지고, 이렇게 소득별로 직업별로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 소비 심리는 되게 안 좋다고 얘기 나오지만 실제 백화점 매출이나 또 소매 매출도 우리가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호조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백화점에 사람이 바글바글한 그런 현상을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안 좋아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힘든 사람들은 더 힘든 과정 가운데 있고, 잘 버는 사람들은 더 잘 버는 양극화는 조금 심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상황을 갖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경제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할 필요는 없지만 반대로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분배가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거기에 맞춰서 정책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그런 양극화가 비단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그 선진국 중심으로 전반적인 그 트렌드거든요. 산업 구조가 이렇게 바뀌고 있고, 또 자동화도 많이 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주력 산업 자체가 수출 산업이 이제 주력인데 취업 유발 계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 서비스업에서 그걸 보충을 해주는데 서비스업 자체가 또 이제 양질의 일자리가 많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 이제 이런 서비스업이나 이런 일용직 같은 경우 그 고용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드 이후에 이제 중국이 되게 적게 들어오게 됐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그 중국이 사드 일어나기 전에는 중국인이 해외여행 가는 그 나라가 항상 홍콩이 1위였거든요. 예, 우리나라가 한 해는 1등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뭐 한류와 더불어 또 우리나라에 어떤 그게 있었는데, 예, 사드 이후에 이제 중국 당국에서 제재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이 됐던 것이죠. 지금 뭐 고용상이 안 좋은 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경제 상황이라고 정확하게 100% 분석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우리가 경제 상황을 모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를 생각하시고 여러분께서 어떤 의사결정 내리거나 또 투표를 하시거나 또 어떤 정권의 또 정부의 원하는 방향에 대해서 바르게 또 방향성 맞게 그렇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양극화 문제는 경제 성장을 이렇게 저하하면서 하면 안 되고요. 경제 성장 쭉 돼야 됩니다. 우리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 결국 분배 정책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 많이 번 사람은 세금, 우리가 같이 공동체니까 세금 많이 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이렇게 분배되어서 그래도 같이 사는 국민인데 다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신윤 박사님과 저희 팀과 함께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잘 살 수 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공동체 만들기 위해서 아주 작은 영역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